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솔쌤입니다. 오늘 2강에서도 저희가 1강에 이어서 영어 문장의 어순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어제는 먹다, 사다, 운동하다 등등의 일반 동사의 어순을 배웠다면 오늘은 비동사의 어순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비동사가 어떤 동사입니까? 물으시면 네, 비동사는 뭐뭐입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비동사는 무엇무엇입니다. 무엇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언제 쓰는 거냐면 저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해요. 즉, 운동해요 이런 건 동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동작이 아니라 바쁘다. 저 사람 게을러. 어떤 사람의 성향을,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이럴 때 비동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를 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비동사에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저 지금 스타벅스에 있어요.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치 전치사 중에서 대표적인 삼총사를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비동사의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입니다 라는 뜻과 어디 어디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 비동사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은 비동사지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는 애잖아요. 얘가 I면은 비동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M으로 바뀌죠. 그리고 U면은 어떻게 바뀌었죠? R 이라고 바뀌죠. 그리고 U뿐만 아니라 여러 명일 때 we, 우리들, they, 그들, teachers,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 명일 때 R이 왔었죠. 그리고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나머지 중에서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일 때 이것을 문법 용어로는 3인칭 단수라고 부르죠. 1인칭은 I, 나, 2인칭은 you,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머지 다 떨거지 다 3인칭이에요. 3인칭에서도 단수라면 is를 사용하죠. he, she, 그녀, 민호, so 다 3인칭 단수입니다.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는 제 동생입니다. A는 B입니다. 와 같이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요. A 그리고 비동사를 써주고요. B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A is B 이런 식으로요. 이때 주어인 A에 따라서 비동사를 am을 쓸 것인지 are를 쓸 것인지 is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 한번 오늘의 세 문장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저희는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는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거죠. 우리는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이렇게. 2번, 그는 너무 바빠요. 바쁘다란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3번, 저는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는 나의 성향,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성향이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번 단어를 보고 같이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깝다, 친하다 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단어는 close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lose를 여러분 open and close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닫다라는 뜻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닫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적으로 가까울 때도 close를 쓰고요. 마음적으로 가까울 때 그게 바로 친한 거죠. 이럴 때도 close를 씁니다.
자, close. 닿다란 뜻뿐만 아니라 가깝다, 친하다란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바빠요. 바쁘다 영어로 busy라고 하죠. busy.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볼까요? 까다롭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까다로운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음식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면 차려준 거 다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근데 까다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건 나 싫어하는 거 안 먹어. 이건 나 좋아하는 거니까 먹어. 이게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 고른다라는 동사에다가 y를 쫙 붙여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고르다 여러 가지 단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pick. 픽업한다 할 때 그 픽이죠. pick.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picky 이렇게 y를 붙여서 picky라고 하면은 까다로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단어를 봤으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니다. We are 뭐입니까? Close friends. 친한 친구입니다. We are close friends. We are close friends. 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그는 바빠요. 그는 he.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를 먼저 말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비동사죠. He is. he니까 MR is 중에서 is가 들어가죠. He is busy. He is busy.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넣어 볼게요. 그는 항상 바빠요. 이렇게 항상을 넣어 봅시다. 1강에서 빈도부사를 배우면서 저희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죠. always인데요. 일반 동사, 즉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작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들 eat이라던가 buy라던가 workout이라던가 이 모든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이 빈도부사, 즉 always, usually, never 등의 빈도부사가 이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뒤에 온다고 했었나요? 앞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은 I always eat salad for lunch. 이렇게 always가 eat의 앞에 왔죠. 그런데 이 빈도부사가 비동사와 함께 쓰일 때에는 비동사의 앞이 아니라 뒤에 온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항상 바빠요 하면은 he always is busy가 아니라 he is always busy.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자연스럽습니다. He is always busy. 이렇게요. 자, 세 번째 해볼까요? 저는 까다로워요. 저는 성명이 이렇습니다. 먼저 정의 내려요. I am picky. I am picky. I'm picky. I'm picky.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동사가 어떤 정의를 내릴 때 혹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경우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비동사의 또 다른 뜻,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이 존재의 의미도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동사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존재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필연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위치 전치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in, at, on 이 세 가지 전치사에 대해서 예문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제 안경이 책상 위에 있어요 라는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함께 영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 안경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겠죠? 안경은 영어로 glasses라고 합니다. glasses. 원래 glass는 유리인데요. 안경은 알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쪽이 있죠. 그래서 그냥 glass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glasses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glass라고 하면 유리라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리잔
유리컵이라는 뜻이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제 안경, 저의 안경이니까요. My glasses가 되겠죠? My glasses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있습니다 라는 존재 의미가 먼저 나와야 되죠. My glasses.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이니까 비동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is가 아니라 are이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복수에는 비동사를 are를 쓰죠. 그래서 my glasses are 까지 하면 제 안경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책상의 위에 있네요. 자,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전치사가 in, at, on 중에 on인데요. 이 on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어떤 면의 느낌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면의 위에 무언가가 접해서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이 위라는 것이 그 면에 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공의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on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above라는 위치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 말고 on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면에 접해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책상은 위가 넓은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y glasses are on the desk. 이렇게 on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on이 가진 느낌은 뭐라고요? 면을 꼭 기억하세요. 자, 면의 위에 접해 있는 느낌이다 라는 거. My glasses are on the desk. My glasses are on the desk. 다음은 2번 예문인데요. 저는 지금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습니다 라는 예문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가 이 in과 at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혼용이 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 at은요. 어떤 느낌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 점의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위치를 딱 표시하는 그런 점의 느낌. 만약에 여러분들이 I am at the Starbucks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스타벅스인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의 안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스타벅스의 문 앞에 서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바깥에 테라스에 앉아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at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점, 점의 느낌이다 라는 거. 그런데 스타벅스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I am in the Starbucks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in의 느낌은 말 그대로 in, 안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의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 장소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I am in the Starbucks라고 하면 스타벅스의 문 앞도 아니고 스타벅스의 밖에 있는 테라스도 아니라 그 스타벅스의 안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할 때에는 at도 쓰실 수 있고 in도 쓰실 수 있는데 at은 단순히 그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그 건물의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쪽 지점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in을 쓰시게 되면 그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문을 보시면 저는 지금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명동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at 명동과 in 명동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이때에는 in 명동을 쓰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비교적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n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n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으로 보자면 스타벅스가 명동이라는 지역 안에 있죠. 이 명동이라는 지역이 이 스타벅스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in 명동이라고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어요는 두 가지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I am at the Starbucks in 명동 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스타벅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I'm in the Starbucks in 명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수원에 계세요 라는 예문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넓은 지역에는 at이 아니라 in을 쓰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수원은 비교적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at과 in 중에서 in을 써서 자, 저희 아버지는 my father 계십니다. is in 수원. My father is in 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총정리 좀 해볼까요? 자, 비동사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비동사는 언제 쓰인다? 정의를 내릴 때. 저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I am angry.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존재의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존재의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위치 전치사와 사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 전치사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on, in, at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죠. on은 먼저 어떤 느낌이다? 면을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어떤 면에 위에 접해 있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n과 at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혼용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n의 느낌은 어떤 곳에 안에 있는 느낌, 어떤 곳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n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at의 경우는 보다 점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위치를 콕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지점에 있어요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in을 사용할 때와 다른 것은 at이라고 하면은 꼭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위치가 그쪽 지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